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남한내 제2남로당 세력이 재건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8년 좌파 13개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조직을 결성하고 김정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쳐댔습니다. 이름부터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정은 방한한다면 자주통일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한 모습에 감동했다고도 했습니다. 남조선의 김정은 숭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북선정기관 주장을 실제 보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들 잔재 중에 하나인 백두칭송위원회 중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공개 강연을 막았습니다. 이들은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영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북주민을 노예로 짓밟는 독재자는 칭송받고 참혹한 북한 진실을 밝히려는 탈북자는 협박당하는 일이 백주에 서울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람을 고사총으로 박살내 죽이고 이복형을 외국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주민 전체가 김씨 왕조의 노예고 15만 명이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5년 연속 책임자 처벌을 권고한 것은 김정은의 본 모습을 잊지 말자고 하는데 정작 우리 일부 세력은 다릅니다. 조선공산당의 쥐약을 규탄해도 시원치 않은데 얼마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조선공산당 창당대 터표석이 설치되고 터표석 건립 기념행사까지 열렸으니 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1998년 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렸던 중국 음식점 아서원터인 롯데호텔 앞에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표석 건립 기념행사를 열은 바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시작된 4월 17일 오후 1시로 시간까지 맞춰 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표석을 설치하고 그 앞에서 조선공산당 선언까지 낭독하는 일이 벌어지시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념 행사를 주도한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는 우익들에게 훼손당할까 봐 자리조차 숨겨놓은 이름 모를 빠지산 선배들의 비석을 보면서 그 삶이 내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도 했습니다. 이종희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 대표와 미등록 정당 표방단체 사회 변형 노동자당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어 현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 본명 박성철 전 노동당 대표는 허헌 허정수 부녀 한위건 김원봉 등 조선공산당에 기여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당시 남쪽에서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심해서 월북을 많이 했는데 북을 선택했다기보다 남한에 있을 수 없어서 월북했다며 문제의 월북자들을 독립원단가로 미화 포장했습니다. 이번 일로 원래 조선공산당 창당대 터표석 건립 기념행사를 비롯한 행사 집회 개최는 시소관이 아니라 경찰 신고사항이라 행사 개최 사실도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전당대회 터표석은 2021년 6월 21일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서울중구청에서 신청, 금년 4월 29일 서울중구 소홍동 롯데호텔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표석의 제목은 서울시 중구문화재위원회 표석 분과의 요청에 따라 광복 단결시대 활동지가 들어간 광복 단결시대 활동지 및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로 정해졌습니다. 표석에는 이곳은 1920년 8월 24일 미 의원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휘하 광복단 결사대와 암살단이 조선 총독 및 일본 고관을 처단하려 모였던 아성원 자리입니다. 1925년 4월 17일 여기서 열린 창당대에서 조선공산당이 결성돼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마치 반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선언을 낭독하고 빠지산 선배들과 선배 사회주의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 데 이어 한위건 중국공산당 하북성위원회 선정부장, 허헌 북한 최고인민회 의장, 허정수 북한 문화선전상, 김원봉 북한 노동상 등 월북자들을 독립운동가로 미화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이 세불리기를 위해 독립운동과 민족주의들을 이용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의 한 지부로 폭력혁명에 의거해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 문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와 독재의 일부로 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민족운동을 원조함은 물론 전술로서 민족주의의 단체와 제위에 이를 이용한다는 조선공산당 창당 목적과 행동강령이 똑같습니다. 노동당이 행사선전을 위해 배포한 웹자보에는 조선공산당 선언과 함께 조선공산당 창립총회는 1925년 오후 1시에 아서원에 모인 김재복, 김찬, 주종건, 윤덕병, 진명기, 조동호, 조봉암, 송봉우, 김상주, 유진회, 독고전, 정훈회, 최원택, 이봉수, 김기수, 신동호, 박헌영, 홍덕유 등 19인이 비밀리에 조선공산당을 조직했다는 문구가 실렸는데 특히 이 중에서 박헌영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해방 후 김일성과 6.25 남침을 일으킨 원흉입니다. 조선공산당 창당대회의 주역이자 조선공산당의 지도자인 박헌영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남노당을 결성해 갖가지 사건을 일으켰고 남노당 20년 봉기소를 주장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6.25 남침 실행에 힘을 실은 장본인입니다. 박헌영은 남천시 서울을 점령하면 자신이 심어놓은 남노동 세력이 봉기하여 일거에 남하를 점령할 것이라고 호언하였으나 실치 남침하여 호응도를 보니 대구에서 소수 남노당 세력이 협조를 하여 너무나도 미약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일성 패전 후 박헌영 세력을 허위 제보로 공격하고 제거하는 계기가 돼 결국 그는 사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씨 공산당 체제가 들어온 지 70년이 된 현실은 북한을 황폐화되고 아사자가 창궐하는 등 일제강점기보다도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를 추정하니 비정상적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공산주의 신봉 세력은 북한의 재화를 탕진하여 앙상한 가지만 남은 북한 김씨 체제에 대해 규탄 시인을 하지 못할 망정 독립운동 세력으로 미화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김씨 체제를 칭송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안고 우리를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 만세를 부르는 세력이 벌건 대낮에 나타나고 남동 재건 세력이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뚜리 터져 공산 선전선동이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